두 달 전으로 가까운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구체적입니다.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도 재판을 알력하고 집중하다가 정작 선거를 부추된 민심 분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나옵니다. YTN 강민정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오세훈 당선인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에선 다음 달 보유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입니다. 정렬우 기자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착잡했던 오세훈 캠프의 분위기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으로 늦게 개표가 시작된 송파구의 표심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준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영등포 등 10개 자치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일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이 오선고지에 오르면서 민간주도 공급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이제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쏠리고 있습니다. 거론됐던 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른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강특공제와 관련해서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간만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보유세 부과세,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상황이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중저가 지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강남권 일부 지역은 조정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규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실수요 유입에 힘입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싸늘한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올려서 신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희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강도와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조만간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김민석 총리의 후임 지명부터 한 달 넘게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 물세까지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국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광역단체장 5대 12에서 12대 4로 구도가 바뀐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탄탄한 지방 권력을 토대로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 성과 내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요구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 내각 쇄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공석이 될 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아 역할을 인정받으며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40년지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지만 정 장관이 1%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 실장 차출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새로운 총리 지명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청와대 참모진 변화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 실장이 총리직에 낙점되면 이기 청와대 조직을 이끌어갈 후임 비서실장 발탁부터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비전은 AI 3대 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 달 넘게 피어있는 AI
세우는 것도 3개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첨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 당국의 문도 활짝 열어봐야겠습니다. 민정수석과 홍보소통수석 등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1년간 함께 달려온 일부 참모진 교체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구상을 소개할 예정인데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개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총리입니다. 6.25 전쟁 중 목숨을 잃은 국군과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유해 봉환식이 국내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해 봉헌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이정표라며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로 값싼 유해 상자가 천천히 기념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용사 10명과 미군 용사 3명의 유해를 각자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상호 봉환식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봉환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제이미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해 전사자들을 예우했습니다. 전사자에 대하여 형님.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을 끝까지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 용사까지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한미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봉헌은 참전 용사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 동맹을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브런슨 사령관 역시 영웅 13명의 귀환은 동맹 사이에 깨지지 않는 약속을 상징한다며 한국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To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your sacred devotion. Northern